안녕하세요. 최현정 교수입니다. 슬라이드 디자인에서의 뭔가 최종적인 완성, 이런 균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은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얼마만큼 밸런스가 있느냐의 얘기입니다. 레이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균형 감각이나 이런 훈련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들은 솔직히 그렇게 잘 되어 있지는 않죠. 네. 뭐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디자인적인 감각이나 이런 팁이 뛰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기존에 잘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뭘 작업을 해보려고 하냐면 이제 렛츠고 트래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필요한 몇 가지 항목을 여기다 배치를 하고 싶어요. 한 4가지 정도 항목인데 이걸 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어떤 레이아웃으로 이거를 동그라미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줄글로 쓰는 게 좋을지 자꾸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된 걸 가지고 오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잘 만들어진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나 모양을 찾았다. 또는 어떤 그림이 괜찮다 그러면 걔를 가지고 오셔서 걔를 밑바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하나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수업자료 폴더를 여시면 거기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기 레이아웃 참고라는 png 파일이 있을 거예요. 네, 얼핏 봐도 슬라이드 파일처럼 생겼죠? 네, 이걸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이즈가 좀 큰 건데 인터넷에서 이렇게 괜찮은 슬라이드를 찾았어요. 자, 우리는 뭐냐면 지금 비록 이게 렛츠고 트래블이라고 왼쪽이 되어 있지만 아래쪽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만들려면 뭔가 기준점이 필요하겠죠? 네,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맞춰서 이 레이아웃을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레이아웃은 일종의 배치고 이걸 어떻게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쓰겠냐는 거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기억나세요? 네, 보기에 있는 안내선이라는 기능이었습니다. 자, 안내선을 활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여기 앞에 이 슬라이드를 보고 약간의 소위 말해서 본을 떠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본을 뜨겠죠? 네, 이런 본을 떠도 이게 어디에 남아 있어요? 예, 그 다음 장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 안내선으로 본을 떠보도록 할게요. 자, 안내선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지했다가 다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기본 안내선이 2개가 들어와질 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4개의 박스를 넣을 거기 때문에 4개에 대한 기준선을 잡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자, 안내선으로 가셔서 잠시만요. 네. 지금 현재 이게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안내선이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그림 위에서 움직이면 요 그림이 움직이니까 요 바깥쪽 있죠? 네, 약간만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바깥쪽에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슬라이드 사이즈는 꽉 맞춰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정확히 맞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기준선을 여기에 우선 여기에 박스의 왼쪽 라인을 여기다 둘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선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2번째 라인. 자, 또 한번 컨트롤 키 누르시고 또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시고 또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한 번 더 드래그. 자,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한 번 더 드래그.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한 번 더 드래그. 자, 드래그를 하시면 자, 우리가 세로선의 가이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선을 해줘야겠죠? 가로선이 요 밑에는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편의상.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주시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쵸? 또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타이틀 바의 위치는 대충 요거랑 맞춰줄게요. 한 요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그리드 선을 주고 나면 안내선을 주시고 나면요. 자, 이 상태에서 2번째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안내선이 배치가 됩니다. 그쵸? 자, 이제 대충의 라인이 뭐냐면, 글씨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나아요. 글씨는 그쪽 안으로 들어가는 게 낫고요. 본문 내용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면 필요한 네모 박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조금 너무 크네요. 그렇죠? 여기 전체적으로 다 여기 들어가줘야 되니까 얘 사이즈를 조금만 제가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홈 탭으로 가셔서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약간 위로 올려줄게요. 올리고 왼쪽에 요거 라인을 맞추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요 문구도 올려주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아래 문구도 올려주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약간 안 맞네요. 그쵸? 조금만 더 세 개를 다 잡아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네, 올리겠습니다. 잘 안되면 여러분 화살표키 이용하라고 그러셨어요? 화살표키를 이용하면 아주 조밀하게 움직여져요. 네, 그거보다 더 조밀하려면 Alt키랑 같이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고 지금 편의상 이 로고랑 요것도 네, 위로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요거 위로 이렇게 늘어났네요. 요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낫죠? 자, 이제 앞에 슬라이드처럼 네모 박스 4개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죠? 하나만 그려서 복붙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도형, 사각형 도형을 하나 그리는데 이 안내선이 있으면 그리기가 훨씬 쉬워요. 딱 맞춰서 그려집니다. 그렇죠? 색깔은 적당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약간 초록 계열 색깔 중에서 네,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어차피 자연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냥 녹색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단한 문구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쓰시고요. 아래쪽 글씨는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그 사이즈를. 글상자를 다르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네, 너무 커졌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을 조금만 강조해 줄게요. 네, 글씨는 같은 색 패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색 패턴 중에서 좀 진한 색깔, 네, 이 색깔이 좋겠네요. 자, 요거는 톤은 여러 개로 만들 수 있어요. 예, 뭐 파란색 톤으로 하셔도 되고 갈색 톤, 저처럼 초록색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그 자연이 좀 상상이 되게 이 색깔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혹시 얘가 윤곽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윤곽선은 없애도록 할게요. 윤곽선은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에 요 삼각형 포인트를 하나만 주려고 그래요. 네, 모서리에 삼각형 포인트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보면 네, 안타깝게도 삼각형이 네, 있네요. 네, 다행히 있네요. 없는 줄 알았더니. 네, 오른쪽 끝에 삼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네, 회전하시면 되죠. 네, 회전해서 딱 맞춰서 네,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네, 도형 채우기 색깔은 조금 더 진한 계열로 할게요. 네, 글씨랑 같은 색깔로 하겠습니다. 윤곽선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요거처럼 완료가 됐습니다. 자, 이게 도형이 약간 커졌네요. 네, 약간 커져서 제가 조금만 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얘를 어떻게 해요? 네, 컨트롤 C, V 하지 말고 컨트롤 D를 하셔서 네, D를 하셔서 옆에다 딱 배치하고 간격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맞네요. DD 눌러주시면 바로 4개의 박스가 완료가 됩니다. 자, 저희 결과 파일은 아마 이게 하늘색 형광 계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돼요. 네, 나는 좀 다른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러면 요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요 색깔에 요거는 네, 요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도 방금 만들어 주셨던 네, 글씨 색깔은 네, 요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약간 두껍게 해주시면 좀 더 낫네요. 네,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뭐 편할 대로 해주세요. 네. 이게 글씨가 조금 더 진하네요. 네, 조금 더 진하네요. 글씨가 조금 더 진하고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샘플 저기 완성 샘플은 이거고요. 전 초록색으로 했는데 색깔은 여러분들 편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굳이 뭐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밸런스는 있게 만들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레이아웃 만들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좀 이렇게 디자인하기 쉽거나 마음에 드는 슬라이드가 있으면 슬라이드 소스를 구하지는 못하거나 PDF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가져오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레이아웃을 따는 방법, 안내선을 이용해서 레이아웃 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배치와 맞춤에 대해서 한번 다양한 팁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도형 배치와 맞춤점 pptx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예전에 레이아웃이 조금 남아있죠? 그래서 저희 원래 지금 디자인한 거랑은 좀 안 맞으니까, 네, 그냥 이건 보기 메뉴에 가셔서 안내선을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숫자가 01, 01, 01이 약간 막 위로 올라가 있고 막 원도 막 배치가 맘대로 돼 있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하면 뭐 안내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충 이제 드래그하는 방법도 있고 눈찜작으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우선은 이 파워포인트에서 제공되는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걸 활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는 이 각각을 이제 가로, 소위 말하는 이제 수평을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선은 맞추고자 하는 요소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거 선택하고 Shift 키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선택하는, 클릭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는 이제 성격이 약간 급해서 이렇게 잘합니다. 예. 그 세 개가 다 포함되는 영역을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일일이 클릭할 때 약간 또 막 더블 클릭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요. 뭐 어찌됐든지 편하게 세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하시고 나면 도형 서식에 갈 수가 있고요. 네, 도형 서식에 보면 맞춤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은근한 팁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거 위치를 위에 기준으로 맞추고 싶다. 네, 뭐 가운데 맞춤해도 되고 아래 맞춤해도 되는데 약간 위로 보내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 위쪽 맞춤으로 해줄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세 개에 해당하는 것도 클릭을 하셔서 맞춤을 하는데, 네, 이거는 가운데 맞춤 해볼까요? 네,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가운데 맞춤이 아니라, 네, 중간 맞춤이네요. 중간 맞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것도, 네, 위치는, 네, 중간 맞춤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중간 맞춤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해놨더니 간격이 자기 맘대로죠? 네, 간격이 맘대로예요. 그래서 요거 간격을 또 조절을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자, 한번 이거 그룹으로 하면 좀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일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주시고 나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네, 지금 가로 간격은 동일한가 보네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확인차 가로 간격 동일하게. 약간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얘야말로 많이 바뀌겠죠. 네, 맞춤에 가셔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죠? 네, 얘네끼리 안 맞는 상황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요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네, 요거 세 개를 잡으셔서 맞춤에, 네, 이거야말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겠죠.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얘도 세 개 드래그 하셔서, 네,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그러고 나서 이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잡으면 또 틀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네, 각각에 맞추려는 개체를, 이건 얘는 결정이 이미 됐죠? 네,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요소를 갖다가 네, 선택을 잘 하시고, 네, 도형 같은 데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비어있는 공간보다는 그룹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도형의 공간에서 그룹화. 네, 이거 여백에서 하시면 자꾸 체크가 이렇게 해지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형에 있는 널쩍한 데서 그룹화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요 세 개를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아까 보였던 것처럼 도형 서식에 맞춤에 네,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가로 간격 동일하게 완료가 됩니다. 자,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다르죠? 네, 여러분들 편하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너무 떨어져 있다, 붙이고 싶다 그러면 하나 정도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시고 나서 네,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하면 이렇게 또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어서 네, 가운데 정렬만 해주시면 네, 아주 편리하게 정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완전히 완료가 됐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얘를 그룹화로 묶어주시면 이 다음에 이제 같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니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맞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정렬을 아주 손쉽게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다음번 슬라이드처럼 변형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글자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 두 글자의 블락을 좀 조절을 하고 싶다. 얘는 지금 왼쪽 정렬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맞춤을 오른쪽 위치로 맞추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꾸시는 것도 돼요. 가운데 맞추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 맞추는 것도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블락을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형뿐만이 아니라 글상자도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팁으로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 도형이 겹쳤을 때 앞뒤로 바꾸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원을 지금 3개를 그릴 건데요. 하나, 네. 그래서 색깔만 다르게 원을 조금 더 크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는 그냥 기본 색에서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려서 이렇게 하고 색깔을 저는 그레이 톤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겹쳐지는 순서는 나중에 그린 순서예요. 근데 나중에 그렸어도, 그러니까 먼저 그렸어도 얘를 위로 빼는 게 가능하겠죠? 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 같지만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앞으로 이동하게 하시면 돼요. 자, 앞으로 하면 하나씩만 앞으로 와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맨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 앞으로 하면? 그러면 완전히 앞으로 갖고 와요. 네, 이렇게 가능합니다. 뒤로도 되겠죠? 지금 방금 갖고 온 걸 그냥 한 칸만 뒤로 보내는 것도 되고요. 한 칸만 뒤로 보내는 것도 되고 지금 맨 앞에 있는 회색을 맨 뒤로 한꺼번에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앞뒤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디자인 하실 때 좀 편리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그 레이아웃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개체의 앞뒤 순서를 정렬하는 걸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이미지를 활용해서 조금 더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방법, 좀 더 좀 밸런스 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그림이 낫다. 그림이나 도식화가.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그림이나 도식화보다 한 컷의 동영상이 낫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이미지가 주는 그런 어떤 강렬한 메시지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느낌이 좋게 또는 전달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이미지만 활용을 하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너무 화려하거나 또는 산만하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균형감 있게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를 잘 살려서 여러분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우선 많이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요. 네. 이미지를 잘 찾는 방법은 뭘까요? 네,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사용하는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네, 이제 2가지 사이트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pixabay.com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lickr.com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냥 한글로 치셔도 금방 나올 거예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 픽사베이 같은 경우는 사진, 이미지들. 뭐 풍경사진부터 동물사진, 그 다음에 인물컷, 마치 그런 그 광고 같은 데서 쓸만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약간 이제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벡터스라는 거는 뭐냐면 파워포인트 같아서 다운로드 받으면 이거 편집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그래픽 툴들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그 외에 이제 비디오, 네,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비디오나 이제 파워포인트 앞뒤 뭐 인트로덕션 하는 그런 샘플들 있죠. 그런 것들 효과음들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flickr.com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시작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가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네, 저는 따로 진행은 하지 않게요.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서도 아까 보셨던 픽사베이랑 비슷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그냥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풍경을 알고 싶다. 그럼 풍경 누르시고요. 예, 이미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형태가 나오죠. 네, 뭐 풍경 일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풍경 일러스트도 한번 눌러볼까요? 풍경 일러스트도 많이 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인물 일러스트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뭐 펜이나 흑백 이런 것도 많이 나와요. 유명인들은 거의 다 나올 거예요. 이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앱을 이용해서 또 본인 얼굴을 이런 일러 스타일로도 많이 바꾸시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픽토그램이 뭐죠, 여러분? 아이콘 같은 걸 의미해요. 이게 많으면 지금은 저희가 슬라이드를 약간 타이틀이나 전체적인 이미지로 하는데 슬라이드 잘 만들어진 걸 보면 대부분 이런 걸 조그만한 아이콘들이나 이런 픽토그램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소위 말하는 그 도해화나 가독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 전달도 많이 하고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무료도 있고 디자인, 일러스트, 뭐 건물, 아이콘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 관련된 거, 뭐 스마트폰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한 뭐 구글 로고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건 타이틀 정도 될 것 같죠? 네, 지금 Let's Go Travel 하면 아마 여행 이미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여행 이미지를 하나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지금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보시면 이미지 활용 01이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네, 아주 멋진 야경이 있는 그림인데요. 네, 클릭해서 가져오면 네,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큰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다 쓰면 좋은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나마? 네, 이거 맨 뒤로 보내기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멋있는데 렛츠고 트래블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글씨를 예를 들어서 좀 밝은 색으로 바꿔볼까요? 네. 그래도 그닥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한 요 반절 정도만 넣고 싶어요. 근데 반절 넣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림 서식에 가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요쯤 해볼까요? 네, 아까보다 훨씬 낫죠. 전체적으로 있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우리가 욕심이 많이 생기니까 좀 더 약간 동적으로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얘를 그래픽처럼 넣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아까처럼 자르기를 바로 클릭하지 마시고 자르기 밑에 보면 삼각형 뒤집어진 추가 기능이 나올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도형에 맞춰 다루는 게 있습니다. 여기 추가적인 기능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평행사변형이 있을 거예요. 기본 도형에. 이걸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평행사변형 형태로 잘라집니다. 자, 평행사변형 형태로 자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르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네, 기본 자르기를 해주시고 얘를 살짝 왼쪽으로 밀어볼게요. 그러면 자를 때 어떻게 잘려요? 평행사변형 모형으로 잘립니다. 조금만 잘라서 네, 오른쪽에 여기 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할게요. 네, 아까는 밋밋하게 사각형으로 잘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훨씬 낫죠. 네. 아까 전체 이미지 있는 것보다 클리핑해서 반절을 꽉 채우는 것보다 이렇게 채워지는 게 훨씬 더 낫죠. 슬라이드 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네. 지금 오른쪽에 화면이 약간 잘리긴 했는데요. 위에 여백이 좀 생겼네요.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크기를 키워주시면 되죠. 이렇게 키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 녹화 화면이 약간 잘려서 오른쪽이 잘리긴 하지만 네,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활용을 해서 그냥 단순히 자르기가 아니라 도형에 맞춰서 자르면 훨씬 더 예쁘게 보여질 수 있다. 네, 첫 번째 그림을 활용한 예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미지 활용한 두 번째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활용.
02.pptx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네, 여기는 기본 배경이 되는 도형이 조금 예쁘게 겹침으로 현상으로 해서 배치를 했어요. 이 위에다가 뭐를 누르면 될까요? 원을 원 모양의 그림을 집어넣으면 좋겠죠? 네, 삽입에 가셔서 그림을 삽입을 하는데, 네, 그림 중에서 두 번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미지 활용 -02로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는 동그라미로 저장은 안 되니까요. 아마 네모나게 들어올 것 같고요. 자, 네모나게 들어오는데 얘를 자르기를 할 때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 역시 도형으로 잘라야겠죠. 네, 뭘로? 네, 원으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원으로 자르면 네, 아주 좀 이상한 모양의 타원으로 잘라질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네, 정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원으로 만들면서 예, 사이즈에 맞춰서 네, 집어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원이 약간 타원형이네요. 네, 타원형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만약에 좀 비율이나 이런 걸 맞추고 싶으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면 약간 늘어진 느낌이잖아요. 좀 비율을 맞추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살짝 올려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르기 기능으로 얘는 살짝 올려주시고요. 네, 대신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가 네, 같은 배율로 늘어나게 네, 좀 왜곡이 덜 되게 이렇게 좀 안 늘어나는 형태로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네, 그러면 아까처럼 좀 늘어지는 느낌은 좀 덜하죠. 네, 컴팩트하게 늘지 안 늘지는 이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원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이미지 이용해서 배치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 활용 세 번째 pptx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미지를 저희가 직접 앞에 예제는 삽입을 해봤지만 얘는 그거보다는 어떤 배치가 더 예쁜지를 한번 밸런스가 좋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예제 같은 거 다 똑같아요. 타이틀 S고 트래블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얼핏 보시면 알겠지만 그림의 배치만 다릅니다.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죠. 2분할 화면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뭐 도형으로 자르기도 안 했고요. 그냥 넣었어요. 아마 이게 원본 이미지가 제가 같이 넣어드렸을 텐데요. 원본 이미지가 이렇게 생긴 이미지입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네, 제가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산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이죠. 네, 요거를 살짝 잘라서 오른쪽만 강조한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한 형태죠. 이걸 오른쪽에도 놓을 수 있지만 왼쪽에도 놓을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예제가 왼쪽에서 놓은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다시피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남성이 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정감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좀 안정감이 좀 덜해요. 느낌이요. 왜냐하면 서 있는 사람이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좌우를 바꿔주시면 돼요. 좌우를 바꿔서 배치를 해주시면 어때요? 아까 그 예제보다 요거보다 잠시만요. 아까 요 예제보다 아까 요렇게 가운데 남자가 서 있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렇죠? 그게 조금 더 밸런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넣는 것도 되겠죠. 위쪽이 이미지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타이틀이 들어가는 거. 요거는 뭐죠? 위에가 타이틀이 되고 아래쪽인데 이건 어때요? 좀 별로죠? 사람이 너무 확 잘리니까 느낌이 좀 그래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이 경우는 가급적 제가 조금 더 서식에서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아예 남자 쪽을 잘라버리고요. 자, 여자 쪽을 이렇게 더 늘리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람이 잘리면 좀 보기가 약간 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넣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계열의 이미지를 마치 그 블락처럼 넣는 것도 되고요. 허전하니까 네모로 포인트를 하나씩 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마치 엽서처럼 넣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잘된 슬라이드를 많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된 슬라이드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비슷하게 하려고 자꾸 노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거 다운받을 때도 뭐가 좋아요? 좀 화질이 좋은 거, 원본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비율이 안 깨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갖고 와서 늘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늘리거나 위아래로 쭉 늘리면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이미지가 좀 깨지는 느낌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주의하셔서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슬라이드 디자인이 확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레이아웃을 잘 배치를 하고 네, 그리고 또 도형도 배치도 해봤고요. 앞뒤로 배치, 그 다음에 위아래 정렬, 그 다음에 그룹화 시키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슬라이드 디자인을 근사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